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면탈 위험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상적 위헌범이다. 권리행사 방해죄와 같이. 보호법익은 채권자의 민사채권입니다. 개인적 법익이라는 거죠. 민사채권. 그래서 민사채권이 해당하는 한 국가의 민사채권도 포함합니다. 각주 237. 국가에 의한 벌금, 과료, 몰수 등 형사행정재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채권입니다. 민사채권. 자, 요건을 하나씩 보실까요? 주체, 누가? 채무자에 한정되느냐? 채무자 신분, 즉 진정신분범이냐? 아니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도 강제집행, 자기가 채권 만족하기 위해서 강제집행 면탈할 수 있겠죠. 제3자 포함되느냐? 제3자가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입니다. 권리행사 방해죄와 다르죠. 권리행사 방해죄는 진정신분범이죠. 소유자. 각주 238번. 선순위 가등권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 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와 공모하여 본등기 격려와 동시에 가등기 이후 가압류 등기 등을 직권 말소시킨 것은 소유관계에 불명케 하는 은닉이다. 따라서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 재물을 보관자 제3자가 영득할 의사로 가지려고 그 재물을 은닉했다면 이건 횡령죄일 뿐 채권자들을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강제집행 면탈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이건 횡령죄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강제집행 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영득할 의사로 재물을 은닉했다면. 따라서 영득할 의사가 아니었다면 강제집행 면탈죄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제3자라도. 그럼 무엇을? 보전처분을 포함하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제3자 아닌 오직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제3자 아닌 오직 채무자의 재산, 채무자의 재산에는 재물도 포함되고 재산상 이익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요. 이 채무자의 재산이란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 청구권이 충분히 표시되었다. 결정된 법률관계가 있다. 이렇다면 재산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상 이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지, 즉 강제경매 예를 들면 가압류, 가처분 등이지 제3편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즉 임의집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의경매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재산을 면탈했다? 강제집행 면탈죄가 벌하고자 하는 대상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의경매는 여기에서 강제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3편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즉 임의집행 면탈 목적의 행위는 본죄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강제경매이고 임의경매는 안 된다. 다음 판례. 압류가 금지되는, 즉 강제집행 대상이 아닌 거죠. 압류가 금지되니까. 휴업급여 수령 계좌를 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변경하여 수령했다. 강제집행 면탈죄 안 된다라는 거고요. 조건부 채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보존처분에 대해서도 본죄 성립한다. 조건부 채권이라도 그 보존처분이 있다면 본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서 채권이 소멸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강제집행 면탈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상계의 의사표시로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 소급하여 대등에 관하여 소멸하죠. 상계는 상계할 수 있는 때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그 채무가. 그럼 채권자 채권도 소멸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지 않는다.
언제? 강제 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의 존재가 있는 때여야 됩니다. 채권자가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런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는 태도, 상태도 포함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죠. 제기할 기세를 보이는 상태도 포함한다. 이때 빼돌리면 강제집행 면탈죄이다. 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목적범위죠.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의 채무부담을 하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는데, 은닉이란 재산의 소재불명 등, 소재불명은 물론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선순위자 앞으로 본등기를 한다든가 각주 238번에서 보셨죠. 하지만 영득할 의사로 은닉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뿐이지 강제집행 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영득할 의사로 은닉했다. 횡령죄만 되고 강제집행 면탈죄는 안 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손괴하면 강제집행 면탈죄가 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양도했다. 가짜로 남에게 줬다. 이래도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는데 허위 양도예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더라도 진짜 줬어요. 다른 사람한테. 진실한 양도라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요. 이것도 허위의 채무부담이거든요. 진실한 채무부담은 본죄가 되지 않습니다. 장래 발생한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은 진실한 채무부담이기 때문에 허위 채무부담 아니라는 거죠. 장래 발생한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진실로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이건 허위 채무부담이 아니니까 강제집행 면탈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권자가 해를 입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위험범위라고 말씀드렸죠.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성립한다.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강제집행 면탈 위험죄. 각주 239번을 보지 않았네요. 이 강제집행에는 각주 239 금저 채권은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강제집행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